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참하게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아량 있는 대북 정책을 벌려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세계적인 이목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극상해야 2년짜리였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대북전단이 소위 남북 관계 파탄의 주요 변수가 아니었더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걸고 들었고, 이것이 남북 관계 파탄의 그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 판단하고 박상학, 박정호 두 대표들이 이끄는 단체들의 법인화를 취소시키고 저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악행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김정은의 지시를 잘 관철하고 있노라는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폭파됐습니다. 그간의 소위 남북관계의 상징물처럼 여겨졌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도대체 추구한 것이 뭐냐? 소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폭파해버린다. 비참하게. 그리고 또 다른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나선다를 보면서 도대체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그리고 북한 노동당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다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쉽게 말하면 조카통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카통일. 조카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킨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한 마당에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들 의지대로 조국을 통일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참 야비한 이야기지만 통일되면 남조선 거 다 우리 거다. 이러는 게 북한의 소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핵심인데, 자, 이런 북한의 전술이 살짝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남 전략은 정말 여지부동 확고한데, 조국을 통일한다, 조카 통일한다, 무력 통일한다, 확실한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술이 바뀌고 있죠. 과거 상황은 더 말해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현 상황, 대북 제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게 지금 심각하게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 그래서 저들의 정책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래야 품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소위 해제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문재인만한 그 변수가 없었더라. 김정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좌파 정권의 핵심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을 정말 잘 길들이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소위 북한의 입이 되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심각한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창 올림픽 때부터 이제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죠. 그래서
소위 선언도, 판문점 선언도 만들어내고 9.19 군사 합의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합의와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했죠. 김정은의 눈에 안 차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김정은스럽게 소위 그 충신으로서 역할을 해왔더라. 그런데 국제사회 제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국제사회의 원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만 해도, 독자적인 미국의 대북 제재만 해도 정말 수도 없이 산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더라.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만 받아왔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소위 이른바 대남 전략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대로 혼란스럽습니다. 남조선은 분명히 적인데 적국의 소위 남쪽 대통령이 평양에까지 와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듯한 연설도 하지 않나. 이런 연설문 저는 지금 원고 안 받아 지금 잘 기억합니다. 장군님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온 여러분들의 성과를 나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황당한,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또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해서 북한 주민들을 들끓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휘둘러 놓고 그래서 서로 들끓고 휘두르고 하면서 뭐가 좀 되길 바랬는데 결국은 구간의 남북 그 화해 정책의 산물이었던 그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해 버렸다. 이건 분명히 북한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엮이지 않겠다. 더 이상 문재인을 향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겠다. 더 이상 노동당의 대남 전략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문제를 제가 또 말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하고 안 놀면 이제 대상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을 앞두고 있고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를 향해서 김정은이 이제 도발을 걸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남북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등 지켜보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명백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모범을 보였죠. 자, 너희들이 도발을 하면 원점을 타격한다. 그리고 지도부를 소멸해버린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세워버리면 북한이 도발하기 힘들 겁니다.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김정은을 길들인다거나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서 올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김정은은 더 집요하게 트럼프에게 매달릴 거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상대를 끊임없이 조폭 스타일이죠. 괴롭히고 핥히고 망신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자는 게 북한 독재 정권의 속성인데 트럼프를 향해서도 조금만 곁을 주면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정말 아귀처럼 달려들어서 트럼프를 못살게 넣을 거다. 방법은 수단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구에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중성자 폭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거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지금 현재부터 6월 말부터 7월
뭐 10월로 생각하는 얘기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10월은 늦습니다. 미국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지금부터 끊임없이 트럼프를 괴롭혀야 미국 언론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모아질 때까지 김정은은 트럼프를 괴롭힐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국 본토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미국을 위협하는 놈을 우리가 용서 못해 라는 입장을 보여주면 김정은은 절대로 도발을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끊임없이 미국을 소위 대미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끊임없이 노력할 거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점을 미국이 명심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